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인 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그 뜨거운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이죠? 솔라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 시장의 이제 강세장이 지금 시작된 지가 지금 꽤 됐죠. 꽤 됐는데 지금 뭐 여타 주변 종목들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허접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그 아주 주요 종목 중에서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바로 지금 솔라나이죠. 솔라나의 상승세가 이제 거침없이 이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뭐 이런 말까지도 이제 생겼죠. 뭐 솔라나 없는 사람은 어디 뭐 서러워서 살겠느냐. 뭐 이런 말들도 지금 많이들 하죠. 자, 그러면 말이죠. 뭐 서로 할 거 없죠. 뭐 사면 되지 뭐 서로하고 말고 할 거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못 사냐? 올해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솔라나가 올해 들어서만 약 한 그 12배, 13배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이 상승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죠. 혹시라도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또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엄청나게 또 조정을 보이죠. 지루할 정도로 이제 조정을 보이고 뭐 꼭지점에 물려가지고 또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이제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소위 불나방처럼 막 덤벼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솔라나가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제 대중 투자자들을 아주 흥분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한번 내용을 보시면 말이죠. 자, 디지털 자산 투자 자금 유입 재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로 이제 자금이 순유입,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로 이 세 개의 주요 종목으로 이제 엄청난 자금들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난 한 주간의 순유입 규모, 그러니까 이제 유입된 거에서 유출된 걸, 그걸 뺀 것이죠. 그게 순유입이죠. 순유입 규모가 총 1억 3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이 된 게 바로 비트코인이래요. 비트코인이 약 8,760만 달러 이렇게 이제 순유입이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더리움이랍니다. 이더리움으로는 한 790만 달러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순유입이 됐고요. 이 솔라나로는 600만 달러 정도 이제 그 순유입이 됐대요.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뭐 그동안 워낙에 이제 메이저 종목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 솔라나로 지금 자금이 상당히 지금 유입이 된 거예요. 최근에 이제 솔라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솔라나가 그 24시간 무기한 선물 거래량에서 이더리움을 앞질렀대요.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써있죠. 그런데 이제 솔라나를 놓고 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이 분석가들이 이 솔라나의 성공 요인으로 몇 가지를 꼽았대요. 락업 예치금의 증가, 그리고 또 이제 경쟁력 있는 거래 수수료, 빠른 운영 속도, 또 성장하는 밈코인 생태계, 그리고 커뮤니티의 관심 등을 꼽았다고 그래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뭐 그전에는 뭐 솔라나에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없었나요? 있었죠. 그전에도 이제 솔라나에 이런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 2021년 11월 달에 솔라나가 이제 31만 6천원 고점을 찍고, 그거로 이제 줄기차게 하락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줄기차게 하락을 할 때는, 그러니까 31만 6천에서 이제 30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이제 만원대 이렇게 갈 때는 솔라나의 뭐 이런 요소들을 뭐 성공 요인으로 누가 봤습니까? 그때는 아무런 언급도 안 타가 이제 솔라나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이제서야 뭐 분석가들이 뭐 솔라나의 성공 요인으로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뭐 성공하면 그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다 뭐 이런 말 있죠.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투자는 특히 그런 원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적용이 되죠. 솔라나가 나중에 또 이제 뭐 이것이 엄청나게 또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엄청 헤매고 사람들이 뭐 다 솔라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솔라나 끝났다. 뭐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 솔라나의 성공 요인, 지금 이 분석가들이 말한 이런 얘기들 쏙 들어가요. 언제 그런 얘기 있었냐는 듯이 분석가들이 얘기하지도 않죠. 또 뭐 얘기해도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요. 항상 시장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 시장에 이 분석가들이며 뭐 시장에서 뭐 이슈로 내놓는 이런 얘기들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있죠. 그러니까 뭐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솔라나든 이 주요 코인들에 이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솔라나가 이제 그 당분간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솔라나의 바톤을 이제 누가 이어받을 것이냐, 솔라나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솔라나의 상승세가 그만 끝나고 그 상승세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었던 리플 XRP, 이 리플 XRP로 그 매수세가 옮겨갈 것이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관심사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솔라나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제 관점으로는 말이죠. 지금 솔라나가 이제 그 이전 고점이, 최고점이 그 31만 6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솔라나가 한 12배, 13배 뭐 이렇게 올랐죠. 뭐 몇 달 전에 이제 9월 말경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한 12배, 13배가량 지금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16만 원 정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솔라나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새해 들어서 솔라나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해서 그래도 전고점 31만 6천 원 정도 거기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죠. 자, 그러나 말이죠. 이 솔라나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할지 어쩔지는 조만간 있을 이제 비트코인의 향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의 순환매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 순환매가 뭐냐면요. 특히 이제 주식시장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이 주식시장은 말이죠. 그 코인시장보다 역사가 깊고 이 테마 종목들이 아주 잘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대중의 매수세가 옮겨 다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테마, 또 뭐 2차전지 테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2차전지 테마에 대중들의 이제 매수세가 쏠리면 이 반도체 테마가 또 잠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면 당연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죠. 내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종목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면 그 여타 종목들이 이제 힘을 받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가 다른 데로 쏠리면 그만큼 이제 다른 여타 종목을 살 돈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소강 상태를 보여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세가 옮겨가는 것을 이제 순환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코인 시장은 어떠냐? 코인 시장도 똑같아요. 이 코인 시장은 물론 이제 주식 시장보다 역사가 좀 짧고 이 테마라든지 이런 것이 좀 주식 시장보다는 이제 덜 발달돼 있죠. 덜 발달돼 있어도 개념은 똑같아요. 매수세가 그렇게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솔라나로 이제 사람들의 매수세가 다 몰리니까,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 몰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이죠. 비트코인 6천만 원 넘었다가 6천만 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며칠간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 들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제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한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쪽, 그러니까 솔라나에 관심을 가지고 솔라나를 막 매수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매수를 덜 할 수밖에 없죠. 자, 바로 그게 이제 순환매예요.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비트코인은 그동안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권이 남아있죠. 그런데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은 아마 승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 말입니다. 최근에 그 SEC가 자산운용사들한테 그 현물 방식이 아닌 현금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었죠. 자, 현물 방식과 현금 방식은 이제 얘기를 나누자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이제 블랙록을 포함해서 굴지의 자산운용사들이 이 SEC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현금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제 그 수락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SEC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제 한 1월 초, 1월 2일까지 이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월 2일까지가 아니더라도 1월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SEC가 요청하는 대로 뭐 자산운용사들이 오케이를 하고 다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 안 해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이제 승인이 될 거다, 1월 초에 승인이 될 거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기정사실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만 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뭐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낙관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그게 그렇게 이제 그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시큰둥하느냐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거는 이미 선 반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에요. 비트코인이 뭐 올해 초에 2천만 원대였었죠. 2천만 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6천만 원이 됐어요. 3배까지는 아니어도 2.5배가량 오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미리 선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미리 선 반영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가 떴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수세가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죠.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헤매던 솔라나가 또 오르는 거예요. 솔라나도 이제 오를 만큼 올랐어요, 꽤. 뭐 여기서 더 오를지 어쩔지는 우리가 뭐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올해 내내 지금 12배, 13배 올랐으니까 꽤 올랐죠. 그러면 이제 다음 순환매, 그러니까 비트코인, 솔라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매수세는 어디에 쏠리게 될까요? 제 관점으로는 말이죠. 리플 XRP로 그 매수세가 쏠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리플 XRP도 말이죠. 호재가 뜰 때가 됐어요. 지금 그 리플과 그 SEC 간의 그 소송 합의 문제가 지금 마쿠에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말이죠.
지금 그 리플과 SEC 간의 이 소송 문제는 좋은 쪽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전에도 제가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또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저희 이전 강의들을 이제 참고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리플 XRP가 조만간 이제 비트코인과 솔라나의 큰 상승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리플 XRP가 이제 크게 상승할 이유로는 바로 이 소송 해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은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싫어하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불확실성이 리플과 SEC 간에 이제 합의로 종결되고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리플 XRP 이제 상승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완전히 거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리플 XRP는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이제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큰 상승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